이번에는 체육의 큰 2단원인 도전 영역의 표적 도전 활동에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도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양한 활동에서 우리는 도전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체육에서 이야기하는 도전은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도전이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목표에는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기량에 도전해가는 과정도 포함되는 약간은 넓은 의미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적 도전 활동의 종목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표적 도전 활동에는 다양한 종목이 있지만 여러분이 쉽게 접하고 이해하기 좋은 종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0개의 표적인 핀을 쓰러뜨리는 볼링, 한가운데의 표적을 더 가까이 맞추는 양궁, 표적을 향해 실탄을 발사하는 사격, 다양한 점수를 전략적으로 맞춰야 하는 다트, 멀리 떨어져 있는 홀컵에 공을 집어넣는 골프 등이 표적 도전 활동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양한 종목 중에서도 우리는 다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배워볼 예정입니다. 작은 관역을 맞히는 다트 게임, 오락삼아 해보신 분들 많죠? 알고 보면 120년 역사의 전문 선수까지 있는 스포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다트 세계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전효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관역 한가운데 지름 4.4cm짜리 원을 3번 연속으로 맞춥니다. 일반인에겐 묘기처럼 보이지만 전문 선수라면 기본으로 통합니다. 세계 17개국의 다트 고수들이 한국에 모였습니다. 3천여 명이 출전한 동호인 대회를 시작으로 9일엔 국가대항전이 열립니다.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제로원 경기입니다. 301점부터 시작해 표적의 숫자만큼 점수를 빼나가는데 가장 먼저 0점을 만들면 승리합니다. 처음엔 한가운데 50점을 맞히면 좋지만 마지막에 정확하게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선수들의 경기에서도 승패를 결정지은 건 마지막에 쏜 2점짜리였습니다. 다트의 고향 영국에서는 프로리그가 활성화돼 큰 대회 우승 상금은 5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다트 인구가 3만 명을 헤아리는 가운데 세계 무대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다트라고 한다면 양궁이나 사격의 관역판처럼 한가운데에 가까이 맞출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다트는 불스라고 불리우는 한가운데를 맞추면 일반적으로 다른 곳보다 점수가 높은 편이지만 실제 다트의 점수판은 양궁이나 사격의 점수판과는 많이 다릅니다. 독특한 형태의 점수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다트를 조금 더 깊게 알아볼까요? 다트는 일반적으로 영국에서 약 500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에 참전한 영국 병사들이 나무에 빈 술통 뚜껑을 걸어놓고 부러진 화살을 던지고 놀던 곳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또는 호주에서 원주민들이 나무의 나이테에 도끼를 던지며 놀던 곳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다트는 일반적으로 다트핀을 3발씩 던지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을 한 세트라고 합니다. 점수는 한 발당 최소 0점에서 최대 60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여 얻은 점수를 더해가는 카운트업 게임과 점수를 빼나가는 제로원 게임 등이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게임 방법입니다. 다트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사랑받고 있는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금은 재미있는 다트의 점수 계산 방법,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조금 전에 다트는 한 발당 최소 0점에서 최대 60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트 핀을 보면 피자의 도우 모양처럼 조각조각 되어 있고
숫자가 1부터 20까지 다양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들과 가운데 동그란 부분, 그리고 중간중간 동그란 테두리 부분이 각각의 명칭도 그리고 점수의 배점도 다 다릅니다. 한가운데에 있는 20점 라인을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할 곳은 싱글존입니다. 격자 무늬로 체크된 모든 곳은 싱글존입니다. 빨간색, 초록색의 구분에 상관없이 해당 칸의 맨 바깥쪽 숫자가 적혀있는 점수가 내 득점 점수가 되는 곳입니다. 다음은 더블존입니다. 숫자 바로 앞이자 테두리의 맨 바깥쪽 영역인 이곳은 핀이 꽂히면 해당 영역에 적힌 점수의 2배만큼 점수를 얻게 됩니다. 20점을 기준으로 이곳에 핀이 꽂히면 40점이 되고 19점을 기준으로 하면 38점이 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트리플존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영역에 적힌 숫자의 3배만큼 점수를 얻게 되는 곳입니다. 20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곳은 20점의 3배인 60점을 얻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높은 점수가 최대 60점이므로 이곳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게 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싱글불 또는 아우터불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다트핀의 한가운데에는 조그마한 원 2개가 있는데 그 원 중 바깥쪽 원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이곳은 게임의 종류에 따라 25점 또는 50점을 얻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다트 게임에서는 25점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계산이 조금 편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곳은 더블불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싱글불의 2배가 되는 곳으로 더블불 또는 불스아이라고 불리며 50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표적도전 활동을 생각할 때에 가운데를 맞추면 점수가 높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트도 일반적인 한가운데는 50점이나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트에서는 이곳보다 높은 곳이 무려 4곳이나 존재합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20의 트리플 60점, 19의 트리플 57점, 18의 트리플 54점, 17의 트리플 51점입니다. 자, 생각보다 계산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죠? 알고 보니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재미있기도 하고 또 내 점수가 몇 점에 꽂힐지 흥미진진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다트핀의 부분 명칭과 역할입니다. 지금과 같은 보급형 다트가 나오기 전까지 일반적인 다트핀은 끝이 날카로운 목과 같은 쇠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다트판도 코르크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는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또 다트핀에 의해 코르크판이 쉽게 파괴가 되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소프트한 재질이 최근에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어린아이나 저학년 아이들을 위한 끝이 자석 형태로 된 안전한 다트도 물론 보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트핀의 명칭을 알아볼까요? 다트핀은 일체형 다트핀과 분리형 다트핀 두 부류가 나뉘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분리형 다트핀입니다. 분리형 다트핀은 다시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볼 부분은 팁 또는 포인트라 불려지는 끝부분입니다. 다트판을 향해 날린 다트핀이 딱 하고 꽂히는 부분이며 쉽게 부러지거나 구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쉽게 교체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부분은 배럴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와인통처럼 부풀려 만들기 때문에 와인통의 영어 이름 배럴을 그대로 따왔으며 다트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손가락으로 이 부분을 잡고 던지면 됩니다. 다음은 샤프트라 불려주는 곳으로 다트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플라스틱, 알루미늄, 유리섬유, 티타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이트라고 불려지는 끝 날개 부분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의 돛과 같은 역할로서 바람을 타고 안정적으로 다트핀이 날아가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궁에서도 화살 끝에 깃털이 달려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날아가는 것처럼 다트의 이 플라이트 부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개 또는 4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전 활동의 종류와 의미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으며 다트에서 점수를 확인하는 방법과 다트핀의 명칭에 대하여 간단하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